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여기 있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혀 다름없는 힘겨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힘들어도 기어코 무너지지는 않을 삶들이니 다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오늘은 에세이스트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작가 정영욱님의 신간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가는 그동안 일상에 지친 마음들의 위로와 응원을 담은 책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 다정한 메시지를 가득 담아내온 참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작가의 언어는 늘 독자의 마음 한편에 쉼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할까요? 그 쉼 안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오롯한 소중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크게 4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응원했고 응원하고 있고 응원할 것이다. 둘째, 이겨냈고 이겨내고 있고 이겨낼 것이다. 셋째, 함께 했고 함께 하고 있고 함께 할 것이다. 넷째,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이다 입니다. 작가의 따뜻한 메시지를 계속 읽어볼게요. 인생에 슬럼프가 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 삶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늘 후회와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자. 나만 유독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님을. 나의 선택에 대해 자꾸만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나보다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비교하며 배울지언정 비교하며 주눅들지 말자. 분명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타인에게도 상대방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기에 비교를 하게 되면 끝이 없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일이라도 괜찮다. 가끔은 놓아주고 포기하자.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선 일이 있더라도 해결책을 찾으려던 노력은 분명 내 삶의 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쉬는 것도 아주 큰 능력이다. 오늘도 서툴고 실수를 했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 나에게 고맙다고 해주자.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실망하기보다 내가 나를 보호해 줘야 한다. 그 힘든 걸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나 정말 잘했어 라고 하자. 나이가 들수록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가 미련하거나 용기 없는 게 아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져주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 편한 마음으로 인해 비축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자. 자신감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 밥 든든히 먹고 당당히 나아가자. 까짓것 어때? 우리 곧 죽어도 자신감을 잃지 말자고.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졌던 시기에 적어놓았던 문구가 있다.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이다.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그랬다. 나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자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내가 힘들다면 그것은 내 탓이 가장 크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 또한 내 득이 가장 큰 것이었다. 그 무엇도 나 없인 나를 힘들게 하지 못했다. 그 무엇도 나 없인 나를 즐겁게 하지 못했다.
내가 느끼는 순 감정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나에게서 나오기 마련이었다. 특히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될 일에 힘들다면, 힘들어해도 해결하지 못할 일에 힘들다면 그것은 정말 내 탓이었다. 두려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꽉 잡고 후회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데 돌이키려고 하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나라는 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황 탓도 남 탓도 할 것이 전혀 없는 일이었지만 탓할 무언가를 찾아 사방에 삿대질하는 내 옆엔 늘 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멈출 수 없을 때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염려할 가치가 있는 것만 염려할 것, 힘들 가치가 있는 일에만 힘낼 것, 포기할 가치가 있는 일에만 온 마음으로 놓아줄 것, 후회할 가치가 있는 일은 움켜쥐고 마음껏 아파할 것, 힘들 가치가 있는 일에만 힘을 써야 하는 것은 내가 쏟을 수 있는 감정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마음을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일임을 힘들 때일수록 기억해야 한다. 그럴 때에는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잠시 흐려서 비가 온 것이니 비 온 뒤에 맑은 날이 나에게 찾아올 것임을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너무 큰 적으로 돌리며 외면하지 말 것. 자신을 적으로 만드는 것 또한 나 자신이지만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기 전에 나의 가장 큰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마음이 갑갑할 때 필요했던 것들. 첫 번째,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자. 마음 환기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혼자서 풀지 못하는 감정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큰 변화에 집중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목표부터 세워보자. 너무 거대한 목표는 그에 도달하기도 전에 나를 지치게 할 것이다. 작은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은 사소한 변화이더라도 나에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성취감을 줄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고 몸매를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단짠 자극적인 거 나에게 넣어주고 스트레스를 풀자. 먹는 행복만큼 인생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복도 없더라. 내 탓, 남 덕이라는 생각보다 남 탓, 내 덕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나를 응원해주자. 모든 일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잠시의 마음 환기를 위해서 나를 더 지켜 세워주자. 이에 더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감정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예전에 메모했던 감정이 있다면 찾아서 꺼내보자.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다짐을 했지? 내가 잊어버리고 산 건 무엇이 있지?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 있지? 이렇게 말이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바다로 떠나보자. 꼭 바다뿐 아니라 잔잔한 윤슬이 비치는 바다에 가도 괜찮다.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멍하니 생각을 지울 수 있는 그 어느 곳이로든지 떠나자. 지금, 바로 지금, 그 어떤 핑계에도 지지 않고 결단한 지금 이 순간, 나의 환경이든 나 자체이든 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하자. 이걸 보고 있는 지금 바로.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 주고 진심이 안 통한다면서 혼자 아파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는 상대가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한 상대라는 걸 몰랐던 내 잘못도 한 몫을 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더라도 속상하다면 기억하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을 진심으로 봐줄 사람을 알아갈 눈이 생긴다는 것이다.
둘째, 뒷말은 사람의 본성일 뿐이다. 당사자가 당장 눈앞에 없다면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허물을 꺼내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다. 뒷말을 한다 해서 상대를 진심으로 싫어하는 건 아닐 수 있다. 사사로운 뒷말에 실망한다느니 배신감을 느낀다느니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에 있어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기 쉽다. 빈도와 정도가 심한 게 아니라면 그러려니 하자. 뒷말은 사람이 가진 본성일 뿐이다. 숨은 구석을 너무 파헤치려 하지 말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다른 면이 궁금하더라도 파헤치려 하지 말자. 꼭 연인 관계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취향이 있고 과거가 있다. 선뜻 꺼내지 못하는 비밀을 억지로 들쑤시고 실망하는 것의 연속이라면 삶에서 원만한 사귈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파헤친다는 것은 깊이 알아가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자연스럽게 깊이 알아가되 억지로 깊이 알려고는 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믿어주는 건 속 깊은 마음이겠지만 믿으면서 한편으론 상대를 변화시켜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오만한 생각에 불과하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고쳐 쓸 수도 없다. 상대가 소중하다면 고치려고 안간힘 쓰기보다 단점을 눈감아 주려고 노력하자. 혹여 상대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면 놓아줘라. 어차피 그 잘못 다시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그 사람들은 표현을 예쁘게 한다. 보통의 대화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가 틀어져 서운함을 표현할 때에도 그 표현법이 선을 넘지 않는다. 언제까지고 서로 이해만 할 수 없는 관계에서 표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다르고 다르다고 기분 나쁜 표현이 오고 가는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은 그만큼이나 관계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화법이 중요한 만큼 관계에 있어서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은 곧 대처할 수 없는 치유이며 응원인 셈이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약속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는다. 물론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지만 자신에게 큰 피해가 갖지 않는 선에서 약속을 어기는 것에 충분히 관용을 베푼다. 또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약속 어김의 경우 약속이라는 규율보다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서운함을 표시한다. 사실 약속에 얽매이는 동안 소모되는 감정이 너무나도 크다. 서로가 연인 사이 정도로 꼭 붙어 있을 사람이 아니라면 사소한 약속은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든다. 세상이 그만큼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틀리고 다르고의 문제가 사실 아니다. 나는 상대가 아니고 상대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논쟁의 순간이 오면 적당히 의견을 표현하고 뒤로 물러선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상대와 사사건건 논쟁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이 독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또 물러선 이후에는 그의 대처에 상대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스트레스는 들고 인정받는 상황을 만드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할 때 거절 역시 의사 표현이 정확하다. 부탁을 거절할 때의 껄끄러움이 싫어 거절을 하지 않는다거나 상대가 포기할 때까지 애매모호하게 미룬다거나 하는 경우가 적다. 거절을 행하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은 나와 상대를 동시에 지치게 한다. 물론 소중한 사람이기에 거절을 했을 때 상대가 크게 서운할 일은 스스로가 잘 판단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행해주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독자들이 정영욱 작가님의 책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의 책을 읽는 동안은 지친 하루의 끝에도 작은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고, 게다가 나에게 아프고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날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저는 마음이 갑갑할 때 조용한 바다를 쳐다가 보자 라는 내용을 보며 나랑 똑같네 하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네, 저도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산도 좋아하지만 산과는 달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으로 연결된 수평선과 파도 소리가 주는 위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체험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모두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은가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대자연의 품 안에서 몸과 마음의 쉼을 얻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힐링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힐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던 체험의 순간들이 일상에 돌아와서는 제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리투아니아 보행 스님이 영면에 드셨습니다. 그분을 보내는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죽음 앞에 목숨이 새틀보다도 가볍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지금 여기에서 사는 일에 한 발 한 발 더 소중하게 진실하게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